베이징 따신공항 탑승구 모니터 앞에 서니 얼굴을 인식하고 좌석 번호를 안내합니다. 지난 2017년 허난성 난양공항을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시안 공항 등에서 비행기표 없이 얼굴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난징 지하철역 개찰구, 위챗, 알리페이 같은 결제 앱에 얼굴을 등록해두면 현금이나 카드, 휴대전화 없이도 지하철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SBS 베이징 지구기에 위치한 이 단지에서도 이렇게 안면 인증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약 7, 8년 전부터 이렇게 안면 인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불의 교차로를 지나자 CCTV가 얼굴을 감지해 이름과 주소를 찾아냅니다. 도로 전광판마다 교통 위반자들의 정보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지난 2018년 콘서트장에선 6만 관중 속 수배자를 찾아내는 등 치안 목적 안면 인식 기술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다만 남용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저우시 공원의 공중 화장실, 휴지를 많이 쓰는 걸 방지하겠다며 안면 인증을 하게 했는데 불쾌하다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상하이 한 헬스장에선 탈의실 보관함을 쓸 때 안면 인증을 하게 해 당국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相当于在一个我们洗澡换衣服的地方，就是非常隐秘的地方放了一个摄像头，我觉得很不合理。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他就偷着能卖出去，等于是没有在这个咱们正经的监控下、监管之下，这时候人脸信息就比较危险了。 최근엔 AI 기술 발달로 사진 한 장으로도 눈과 입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서 진짜 사람 얼굴인지 검증하는 단계도 뚫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안면인식 안전관리 규정을 공식화하며 강제 사용 금지, 인터넷 전송 제한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올해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데다 편의성과 공공안전을 강조하며 안면인증이 확산해 시민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가입자에게 없던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처음 시행하는 날이라 안면 인식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앱인 패스를 통해 신분증 속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서 직접 자신의 얼굴을 좌우로 돌려 동일인이 맞는지 인증합니다. 오늘부터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개통, 통신 3사의 대면 개통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턴 어떤 경우든 얼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 얼굴 정보마저 해커 손에 넘어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막 계정 같은 거 가져가면 그냥 비밀번호만 바꾸면 됐는데 얼굴을 가져가면 뭐든 다 뚫리니까 간편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얼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정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만 할 뿐 얼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있다가 이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처리가 되는 순간. 하지만 휴대전화로 촬영한 얼굴 정보가 네트워크를 거쳐 패스앱 서버와 오가는 과정은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상이 동일한지를 프로세싱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임시 저장을 안 할 수가 없고 워낙 네트워크 전송하는 과정상에서 유노출 가능성이.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안면인식 의무화에 반대하는 청원에 3만 8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제부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앞서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내 얼굴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패스앱을 통해 촬영된 얼굴 사진 및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서 동일인지 확인한 후 파기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을 노린 해커가 있을 수 있죠. 네. 패스앱을 운영하는 통신 3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촬영된 얼굴 사진을 네트워크망을 통해 서버로 보내기 전에 암호화를 하고 또 암호를 푸는 열쇠는 매번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얼굴 사진을 찍는 단말기와 서버를 동시에 해킹해서 암호 푸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 순간 실시간으로 공격해야 하는 거라 일반적인 해킹보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 인증을 할 때 지문이나 홍채 같은 다른 생체 정보도 있는데 왜 하필 얼굴입니까?
네, 홍채 정보나 지문같이 다른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면 이미 패스앱 운영사가 제 홍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비교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문 정보의 경우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만들 때 등록하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통신사에게 제 지문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제가 4년 전 중국에 있을 때 대리점에 가니까 얼굴 사진을 한 두세 장 찍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마저도 이걸 결국 폐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을 하는 절차를 도입했었는데요. 우리처럼 보이스피싱 등 통신 사기 근절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사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유출된 얼굴 정보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한 발 물러서 통신사가 안면 인식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네. 또 신분증 사진이 오래됐거나 성형수술했을 경우 패스앱이 얼굴 인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적 문제나 얼굴 정보 수집 등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 내년 3월에 얼굴 인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홍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